코로나19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참 아픈 분들도 많고, 대구 전체가, 나라 전체가, 경기가 참 얼어붙었습니다. 참 빨리 이 코로나19를 박멸하고, 빨리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하고,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할 텐데요. 소아과 선생님인데, 마상혁 선생님이라고 아주 참 학식이 깊고, 하여튼 실전에 환자도 많이 보시고, 뭐 예방 쪽으로, 감염 쪽으로, 예방 쪽으로 이렇게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경험이 아주 많으신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혹시나 마상혁 선생님하고 패친을 맺게 된다면 그런 좋은 글, 좋은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참고로 하고, 코로나19를 좀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재갑 교수가 좀, 이 정부에서 많이 좀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이재갑 교수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김우주 교수가 훨씬 내공이 몇 갑자 높으신 분입니다. 김우주 교수님. 아마 잘은 모르지만 같은 대학 소속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한국에서는 하여튼 김우주 교수님이 거의 최고 고수 그런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분도 거의 김우주 교수님급의 그런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려주신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천지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환자 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워낙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많이 모여있는 장기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장시간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염은 아마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환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있으면 또 누군가의 접촉이 있으면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오게 되겠죠. 산발적인 환자는 그래도 초기보다는 급격하게 느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생길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요. 무증상 감염이 많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것이다. 그럼 올해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혈전학적 역학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증상 감염도 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료 봉사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비교적 경하게 지나가고요. 그렇게 경한 분들 중에 경하게 지나가는 분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특히 젊은 분들은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볍게 감기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한 10%, 20%는 입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알려진 대로 나이가 좀 있으시고 혈압, 당뇨, 만성질환, 50대, 60대 이상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좀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혜사회의 감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지금도 대구에 이미 많이 퍼졌고요. 어느 정도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고 대구를 따라 또 교통을 따라 다른 지역에도 좀 이미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성인들에게 감염이 생기면 문제가 종종 될 것이다. 하여튼 소아나 청소년은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성인들 조금 나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조금 증상이 심해지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겠고요. 특히 노인과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감염이 흔하게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여튼 노인과 고위험군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상당 기간 유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중에 3대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로 감기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제 코로나19 이게 그 중에 하나 또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 중으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지금의 전략은 단계별로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새로운 환자 발생 수, 중증도 의료시설, 의료진의 능력을 판단하여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무조건 병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도 무조건 병실을 많이 만드는 게 좀 능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치료해야 할 중증 환자, 중환자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요. 가벼운 환자들은 좀 격리를 잘 해주고 조금 보존적으로 그렇게 치료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자가 다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벼운 감기처럼 앓는 분도 있고,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 급하게 입원시켜 놓는다고 입원시켜 놓고, 나중에 정말 중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치료 못하면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죠? 하여튼, 증상별로 전략을 잘 짜서 중증 우선 치료,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경증은 뭐 자가 격리를 잘 하고, 더 이상 뭐, 전염을 막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외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러 올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벌써 일본, 미국은 우리나라를 많이 배웠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이제 발생하게 되면 차츰 우리나라를 배우게 되겠지요. 소아청소년들은 증상이 매우 가볍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아청소년들은 조금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대는 뭐 전화해보니까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나았다 하는 분도 있고 증상이 없다 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병원 내 감염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병원 방문객의 제한이 필요하다. 이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그런 제한은 필요할 것이고요. 방문, 불필요한 방문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좀 조절해야 이런 감염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폐렴 환자는 선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 폐렴 환자는 지금 워낙 유행하니까 뭐 다 알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겠지요. 영상의학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 사진에서, 뭐 CT에서,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나오면은 아마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다들 너무 어렵고 사람들도 아프고 이 나라가 경제가 많이 아픕니다. 빨리 코로나19를 박멸하고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간 곧 될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차츰 회복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